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인데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왜 휴가철을 얘기하냐?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외국계 증권사, 특히 이런 쪽은 휴가를 잘 챙깁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래 공포라는 말이 뭐 등장했다가 살짝 사라졌다 다시 등장했어요. 그리고 뭐 국채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매도한다에 코스피 주식을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래 공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가뜩이나 유럽발 위기가 있었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그널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 중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액이 많이 나오죠. 장단기채 금리가 뭐 역전이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게 역전된 게 뭐 어쨌는데요 라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드렸었죠. 돈을 여러분들이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신뢰도가 높은, 신용이 좋은, 신뢰가 높고 신용이 좋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내가 2주 뒤에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줄래? 라고 하면은 평소에 신뢰가 높고 신용이 좋은 친구니까 100만 원 빌려주는 게 어렵지 않겠죠. 돈이 있을 경우에는 빌려줄 수 있겠죠. 이 친구 2주 뒤에 뭐 갚겠지 뭐. 2주 뒤에 갑자기 파산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친구가.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줄게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상하죠. 잘 나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년 뒤에 준다고 100만 원을 빌리겠대요. 10년 뒤. 이러면은 그냥 빌려주긴 좀 뭐하죠. 친구끼리 2주면은 사실 이자 안 받고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언젠가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받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10년 뒤에 줄게 100만 원 빌려줘라고 하면은 뭔가 이자를 좀 줘야지 가능하겠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신용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친구여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10년. 장기채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높게 쳐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2주를 2년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만기가 되는 건데, 자, 2년 정도면은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할 거예요. 근데 10년 뒤면은,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도 파산을 했는데 10년 뒤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이 한번 경기가 풀썩 꺾였다가 다시 또 일어나거나 아니면 꺾여서 못 일어나거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장기 침체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면 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금리가 높은 거고 2년 뒤는 10년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거죠. 아니 2년 뒤에 지금 당장 경기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유럽에서도 금융위기 있고 뭐 아시아에서도 이제 뭐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인 2년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지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가까운 시일에 우려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왔다. 10년 뒤보다. 그래서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갚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자가 좀 내려갈 거고, 장기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만기짜리 10년 만기짜리 있는데
이율이 똑같으면 그냥 2년짜리 들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짜리는 금리를 높게 쳐줘야지 가입을 하겠죠. 저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2년 뒤에도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저게 역전된 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표가 조금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약했어요. 약했어요. 26,100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회복을 못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26,100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회복이 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면은 저 영향력으로 우리도 금요일날 살짝 밀렸단 말이에요. 다행인 건 광복절날 우리가 하루 휴식을 해서 급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짝 밀린 정도고 금요일날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다행이다. 우리 진짜 광복절이 우리나라를 크게 살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다행히 하방 경직이 좀 나왔고 오늘은 위쪽 방향으로 자율 반등이 약간 나왔다. 0.66%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195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넘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1950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이 아래는 언제든지 밑에 있으면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1950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저는 2050포인트를 넘어와야 이제 약세 심리가 끝나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 보던지 아니면 횡보를 하던지 하겠구나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1950 아래 있으면은 아직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50을 회복하면은 이제 하락보다는 좀 지수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반등 나온 거는 그렇게 나쁠 건 없죠.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잭슨홀 미팅 앞두고 22일이에요. 22일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금요일 정도에 반영이 될 텐데 여기서 저렇게 아래 공포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아닙니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되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지난번에는 매파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본인 의견이 아니죠. 이거는 순수 본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연준의 총 의견을 취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완화돼서 9월에 금리 인상하고 12월에도 인상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둔 발언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럼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할 수 있다. 이거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큰 틀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만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세부적인 건 그때그때 바뀌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엄청 강력한 반등이 나오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580포인트 요 위에서 노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일단 630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는 21선 맞고 이제 밀리더라도 580선은 유지해주고 21선 올라타도 630을 넘어가주는 게 빨리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닥 하나 찍었으니까 올라서 21선 터치하고 58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중 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움직임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제일 좋다. 아니면 적어도 반등이 세게 나올 거면은 강력하게 이렇게 21선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기어가는 것도 괜찮아. 660 위쪽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골이 깊은 이런 역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가능성은 이중 바닥을 노리는 게 가능성은 좀 더 높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도 기존에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1200원 위쪽에 있으면은 주식을 일부 비중 조절을 한다. 외국인들은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환차익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1200원 위에서는 수익 본 부분도 있고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율까지 이득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일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400억 정도 오늘 매도가 나온 거 뭐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비중 조절이면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엄청나게 3,000억 이상 되는 그런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그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1,000억대 정도면은 이건 양호한 흐름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다행인 게 하나 더 추가되면은 연기금이 저점 매수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연기금이 1,119억, 1,100억대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정도는 거의 다 받아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기금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수급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소폭 비중 조절 나왔고 기관이 매도 나왔고 이거를 개인이 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580을 회복했는데도 아직 불안한 거예요. 일단 21선 회복하고 630 포인트 여기까지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빠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 수급이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외국인들이 위쪽 방향 1,500개 위쪽 방향으로 상승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옵션이 계속 똑같아요.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는 위쪽을 못 올라가게 막는 거라고 했죠. 상승을 제한하는 거.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가야지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야 수익인데 선물 매수는 위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한 이 추가 관세 10% 부여하는 게 9월 1일인데 일부 품목을 이제 12월 중순으로 12월 15일 이쪽으로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숨 돌린 거예요. 그러면 3천억 규모가 아니라 1,000억대의 규모가 나온다. 그래서 한숨 돌린 정도는 돼요.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미국이 좀 강경하기 때문에 의견 차가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은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자고요. 이건 트럼프도 본인도 모르고 시진핑 본인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로 이제 어느 정도 풀어 나가느냐가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4월처럼 합의문 작성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저는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판 뒤집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은 갖고는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환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자, 5월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해가 아니고 이거 환율. 자, 5월에 이 4월 말부터 해서 5월에 이거 한번 올라갔다. 1,150원 돌파하면서부터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환율은 한번 올라간다라고 이때 바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왜냐? 환율 같은 경우도 환투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투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주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대신 한 번에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다. 미중 무역 전쟁 합의문 쓰다가 틀어진 거잖아요. 중국이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위협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올릴 수 있는데 이게 1,200원을 당장 넘어가기보다는 1,190원대 뭐 이렇게 가더라도 1,200원을 넘어서 안착되기보다는 넘어가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만약에 1,200원을 넘어가면은 금방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름이 됐던 가을이 됐던 후에 한 번 정도는 1,200원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뭐 예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환투기하는 세력들이 보통 그렇게 드리블을 합니다. 환율을. 그래서 이슈가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4월에 뒤집어 엎었는데 이게 가을 안쪽에 여름 안에 이렇게 해결이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그동안의
이제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발언들을 보면은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 직전에 아주 강력한 발언으로 불안감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스타일이죠,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타결돼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뭐 불안 요소들이 많이 뛰쳐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200원을 한 번 정도는 넘어가서 이제 안착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탈하지 않을까, 1,200원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1,200원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일 수는 없다. 대신 이런 수출업체들 있죠.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리고 수출할 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다. 참고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계속 유지되는 건 부담이 될 수는 있고 빠르게 위쪽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빠르게 1,200원을 이탈해서 1,200원 위쪽 넘어가면 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1,200원 이탈한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완만하게 몇 개월에 걸쳐서 1,190원대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탈해도 천천히 내려오는 게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가장 좋다. 급격하게 내려오면 수출주가 오히려 수출주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수출주 빼면은 지수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거를 기대한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뭐 차이는 없는데 이제 4월, 5월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시겠죠. 최근에 또 워낙 이제 불안감 높은 지수의 움직임과 글로벌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잊고 계실 수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고 갑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00원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으악 이거 경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시장에 무리되는 거 아니야? 혹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00원 한번 넘어갈 것이라고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듯하다가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가을 정도나 뭐 겨울이나 해가지고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다. 무작정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예상 정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치 삼아. 그리고 삼성전자 요 세 종목은 흐름을 계속 읽어야겠죠. 44,000원 회복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갭상승 나왔는데 결국 또 돌파를 못했어요.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44,000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 43,500원 이탈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내려왔을 때 이런 데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예 41,000원에서 41,500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기존처럼 여기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44,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할 때 보는 게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빠르든 늦든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뭐 계속 이렇게 탈환했다가 밀렸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73,000원은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이탈해도 61선 터치받고 저점 매수는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쉬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자꾸 장대음봉 이렇게 그리는 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21선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76,200원 정도에 있는데 여기를 빠르게 제압을 해주고 위쪽 방향을 다시 봐야지 양호해진다. 흐름이 좋아진다. 그리고 위에 도전한다고 81,000원, 82,000원 이 구간을 8만원 초반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돌파하면 좋겠지만 두들기고 또 밀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몇 번, 한 두세 차례 그 이상이라도 두들길 가능성은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돌파할 것으로 본다. 올해 아니든 올해 말까지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텔에서 AMD에서 CPU 나온 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왔고, 그리고 인텔에서도 아이스레이크 뭐 말씀드렸죠. 주말 영상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아이스레이크랑 뭐 나온다고 하니까 출시를 뭐 얘기하니까 노트북 먼저 나오고 데스크탑 나오고 그다음 서버용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PU가 나오면은 그동안 서버용 CPU가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어려워서 이 메모리도 판매가 제한되면서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서 산업의 방향이라던가 지금 현재 인텔과 AMD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세 종목 중에 셀트리온은 굳이 덧붙일 게 없어요. 16만원 회복 전까지는 굳이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뭐 5년 10년 보실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뭐 한 주씩 모아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자는 이런 뭐 차트에 엄청나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포착되고 천천히 모아가면 되는 건데 장기 투자분들 말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투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6만 원을 회복하고 매매하는 게 안정적이다. 언제든 지금 16만 원 아래서는 언제든지 맞고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에요. 저는 뭐 더 안 밀릴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밀리면 감사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밀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16만 원을 차라리 회복해서 안착하면 지금 같은 경우 21선도 16만 원 초반권에 있고 하니까 16만 원 안착하고 21선만 올라타주면은 21선 기울기 이렇게 말아 올릴 때쯤에는 18만 원에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자꾸 뭐 아래 공포 이런 부분이랑 뭐 환율, 미국 뭐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분들도 있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 발언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랑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계속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티격태격 할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놓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스타일의 이런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교보다는 협상가에 가깝죠. 트럼프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상하는 사람이 좀 더 가까운데 그런 스타일상 트위터건 아니면은 뭐 압박하는 그 정치적인 부분이건 발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근데 그거에 진짜 위험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위험해지길 바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니까 그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은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뭐 주중에도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이슈가 또 나오고 하면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수급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뭐 강력하게 매수하진 않더라도 저는 적어도 코스닥 수급이 조금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지켜보자고요. 수급이 미래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닥 수급이 좀 좋아지고 적어도 옵션 포지션이 좀 반대로 돌아서 콜옵션 매수가 나오고 콜 매수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예요. 콜옵션의 금액적으로 매수가 한 30억 이상씩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던가 2-30억 이상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로 해서 하방 포지션을 좀 청산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만약에 지수가 한번 밀린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조금 밀렸을 때 콜 매수가 나오고 풋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밀리는 거는 오히려 밀렸지만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지금처럼 반대의 포지션 하방 포지션만 계속 쌓는 거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많이 쌓아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외국인들이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벌써 지난번에 3만 계약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도 선물은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4만 계약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 롤오버 물량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위쪽 방향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수급은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옵션 동향이 돌아서기만 하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좀 회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좀 기다려야지. 뭐 당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콜옵션의 요 부분이 금액 부분 콜옵션 금액 부분이 플러스로 해서 뭐 한 30억 이상 뭐 이런 20억 30억이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글씨로 매도가 좀 쌓여야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미래는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9월 만기일까지 해서는 돌아서고 지수도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는 시장이다. 저렇게 불안함을 조성하는 만큼 기대감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시장을.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환호할 시장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